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공학 13장 파트 4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평균 필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필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룰 필터는요, 가우스 필터라고 하는 이 필터입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중심 부분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평균 필터를 썼더니 이미지가 자꾸 흐려지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필터를 넓게 쓰면 넓게 쓸수록 원본의 특징이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원본의 특징이 잘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와 같이 중심 부분은 높은 가중치를 주고요. 바깥 영역은 낮은 가중치를 주는 이런 기능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5 곱하기 5 크기의 필터인데요. 중심 부분에는 이와 같은 상자로 표현했는데 41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값을 주고, 그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값을 줬죠, 그죠? 그리고 전체의 숫자의 합인 273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죠? 네, 요런 형태로 만드는 게 가우시안 필터의 예시입니다. 자, 이때 가우시안 필터를 쓸 때도 중심 부분을 이와 같이 매우 뾰족하게 쓰는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요 표준 정규 분포 함수에서도 시그마 값이 커지게 되면요, 이와 같이 중심 부분의 가중치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축 방향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로 주고요, 필요에 따라서 시그마 y를 줘가지고 표준 편차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제 시그마 값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평균 필터 혹은 상자 필터랑 그닥 큰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우시안 벌러를 쓰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가우시안 벌러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여기에 오리지널 오픈 CV 이미지를 주고요, 여기에 xy 값 형태의 튜플을 줍니다, 그죠? 여기는 3 곱하기 3 9 곱하기 9 크기의 정방향렬을 튜플 값으로 줬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상자 필터 같은 경우는 흐려지기만 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또렷하면서도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이제 원본의 특징이 보다 잘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시안 블러 3 곱하기 3 9 곱하기 9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은 1로 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실행해 봤더니 네, 원본 이미지가 이와 같이 있을 경우, 그죠? 이전과 같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가우시안 블러를 썼을 때는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원본의 특징이 잘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오픈CV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필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필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흐림 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치 요런 접시에다가, 그죠? 이렇게 그라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후추를 이렇게 뿌리면 후추가 이렇게 흩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요런 어떤 형태의 노이즈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소금과 후추 잡음이라고 하는 그런 잡음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이미지를 깨끗하게 점제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상자 필터라든지 가우스 필터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미디안 블러, 그 다음에 바이레이트랄 필터, 이런 거를 쓰려고 합니다. 자, 미디안 블러는 어떻게 하느냐? n 곱하기 n 크기의 필터 영역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필터 영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필터 영역에 있는 필터 영역 색상의 중앙값을 구해서 요 색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요게 사실 이제 요 영역을 윈도우로 할 때 이 윈도우가 한 픽셀씩 이동하면서 영역 색상의 중앙값을 취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은 전체 중앙값이 거의 일정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과 후추 잡음을 제거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미디안 블러를 적용시키게 되면요, 얘를 이와 같이 비교적
잡음이 깨끗하게 제거된 그런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이제 5 곱하기 5 크기 이미지의 중앙값을 쓰다 보니 이런 부분에 나무의 엣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엣지 부분들의 선명도는 굉장히 좀 흐려지는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을까? 양방향 필터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필터를 썼을 때는 우리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죠. 그래서 필터를 만들 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공간도 있잖아요. 색상 공간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강색 띠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녹색 띠가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이 빨강색은 물리적으로는 여기랑 가깝긴 하지만 사실 색상 공간에서는 얘도 가깝고, 그죠? 얘도 거리상으로는 얘가 더 가깝죠. 얘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이미지의 픽셀과, 그죠? 중심 픽셀의 색깔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필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색상 공간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방향이 고려해야 될 필터가 두 개죠, 그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색상, 이런 것도 고려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잡음을 제거하면서도 이미지 특징을 보다 더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함수가 바이레이트럴 필터예요. 소스, 그 다음에 디스턴스, 시그마 칼라, 시그마 스페이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레이트럴 필터는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 그 다음 값은 이미지로부터 필터링 할 영역의 직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0 값은 색상 공간의 시그마 값, 그 다음에 거리 공간의 시그마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레이트럴 필터를 적용해 가지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본 원숭이 이미지이고, 네, 가우시안 필터를 썼습니다, 그죠? 거리를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많이 주고, 그죠? 중심 픽셀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좀 낮춰줬습니다, 그죠? 자, 이제 미디안 블러를 했습니다, 그죠? 미디안 블러를 했더니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색상은 잘 드러나지만 그림은 매우 흐려졌죠, 그죠? 네, 이제 바이레이트럴 필터를 썼을 때는 어떨까요? 얘는 이제 색상도 굉장히 비교적 또렷해졌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도 원본 못지않게 굉장히 선명해진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바이레이트럴 필터를 썼을 때의 결과는 이와 같이 됩니다. 네, 이런 것을 확인해 봤고요. 필터를 이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있는 이제 퓨마의 표범의 모습처럼 이런 수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중간 필터만 써버리면, 이런 표범의 이제 수염 같은 경우는요, 평균 필터, 즉 상사 필터 같은 걸 써버리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인데도 노이즈로 취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 가지고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필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는 곳만 남겨보자 라는 주제로 임계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룰 때 특정 값 이상의 색상은요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오픈CV에서는요 스레스홀드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얘는 이진화, 즉 색상을 0과 1로 나눈다든지, 혹은 이때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값을 일정한 값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재다능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스레스홀드 해가지고 소스 이미지, 그 다음에 임계치 값, 그 다음에 최대값, 스레스홀드 옵션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스레스홀드 옵션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너리, 그 다음은 바이너리 인버스, 트렁크, 투제로 인버스인데요. 자, 요런 내용은 이제 코드와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는 on change thread라고 하는 트랙바에 대한
네, 콜백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인자인 요 x가 스레스홀드 값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스레스홀드 값은 우리가 이제 트랙바를 이동하면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255는 최대값이고요. 자, 여기는 스레스홀드 바이너리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트랙바를 만들고, 그죠? 트랙바에 대한 콜백 함수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candles.jpg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이와 같이 생긴 컬러 값입니다, 그죠? 자, 얘를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어 가지고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검은색 영역, 흰색 영역이 나타나죠, 그죠? 자, 이게 회색조 이미지니까 0부터 255까지의 컬러를 가지는 그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자, 이제 스레스홀드가 0이죠. 스레스홀드를 변경시켜 봅니다. 1로 바꿨죠, 그죠? 자, 1로 바꿨더니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색상은 모두 255, 그러니까 흰색이 돼버리고요.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만 이렇게 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이렇게 이동해 보면 초의 특정 영역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동해 보면 초에서 가장 밝은 부분인 불꽃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위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컬러 값으로 바꿔놓고 다시 조절하면요, 이와 같이 원색만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빨강색, 노란색, 원색만 보여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녹색, 그죠? 네. 블루 아니면 그린 아니면 레드 아니면 그 색상의 혼합색인 옐로우 혹은 흰색, 그리고 색상이 없는 부분은 검은색,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의 원리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의 중앙 부분에 있는 요 색상 값을 스레스홀드 값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의를 해 볼게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이 옵션은 여기에 사용된 스레스 바이너리라고 하는 이 옵션인데요. 이 경우는 이 스레스홀드 값보다 크죠? 그러면 맥스 값 여기서 255니까 흰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레스홀드 값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는 0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0은 검정색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바이너리 인버스는 뭐냐? 요 바이너리 값의 반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를 알면 바이너리 인버스는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렁크는 뭐냐? 여기 있는 CV2의 스레스 트렁크 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조건을 만족하는 픽셀 값은 최대값, 그리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원본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스레스홀드보다 더 크죠? 이거는 최대값 흰색으로 하고요.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는 원본 값으로 삼는 겁니다. 요게 트렁크 옵션이고요. 그러면 to0는 뭐냐? 요 임계값을 설정했죠, 그죠? 임계값보다 크면 원본이고 임계값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0, 0입니다. 즉 검정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얘의 역이 되는 게 to0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서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사용하면 이와 같이 특정 영역만 이렇게 뽑아낸다든지 혹은 특정 색상만 만화처럼 몇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화된 이미지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윤곽선 추출하는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계치 적용 방법은 픽셀이 주위 픽셀에 각각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은요, 오픈CV 도큐멘테이션 여기에 자료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수도쿠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잘 식별하죠. 여기에 있는 것은 흰색 공간이고, 그죠? 요 영역은 선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영역도 흰색 공간이고 이 영역도 선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명암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구분하는 훌륭한 센스, 눈을 갖고 있어요. 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글로벌 스레스홀드 값만 적용시켰을 때의 결과인데요. 스레스홀드 값이 127이다. 그러면 127보다 더 작은 놈은 제로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요 영역이 제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진을 찍고 나면요, 나무 그늘이라든지 건물의 그늘에 의해 가지고 그늘진 영역을 우리 눈은 잘 식별하죠. 근데 카메라는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을 어떻게 보다 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또렷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어댑티브 민 스레솔드, 어댑티브 가우시안 스레솔드 방법입니다. 자, 윤곽선을 추출할 때요, 특히 이제 유용한데, 얘는 고정된 인계값을 쓰는 게 아니고요, 주변 픽셀들이 가진 값을 기준으로 인계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주변에 비해서 튀는 값을 가진 픽셀을 찾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적응적 임계값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봤던 그림을 통해 다시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 영역을 보겠습니다. 요 영역에서 요쪽 값 있잖아요, 그죠? 이 영역의 픽셀 값을 P1이라 할 때 이 값은 아마도 127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시커멓게 나왔겠죠, 그죠? 그런데 얘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픽셀들 있잖아요, 그죠? 얘들도 모두 이 값을 pi라고 할 때 pi-1, 3과 같이 이 점 p를 주변으로 주변에 있는 픽셀들을 다 모아봤더니 얘들도 모두 127보다 작은 픽셀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값, 얘를 PM이라 했을 때 127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네, 평균값 PM을 구한 다음에 127과 비교하지 않고요, PM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값 PM에 비해 가지고 얘가 특별히 더 작지 않을 경우 얘는 인계값 이상의 값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와 같이 인계값보다 크니까, 그죠? 검정색으로 처리하지 않고 흰색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기법을 쓰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쪽 영역에서 이와 같이 검은색 부분 영역은 어떨까요? 이 검은색 영역은 주변 색상에 비해 가지고 매우 어둡죠, 그죠? 인계값으로 치면 인계값보다 훨씬 낮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검은색 영역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검정으로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주변값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적응적 인계값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어댑티브 스레솔드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는 원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할 픽셀에 적용할 최대값이 뭐냐, 이런 거를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계치를 적용할 방법, 그 다음에 스레솔드 타입, 블록 크기, 보정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죠, 그죠? 스레솔드 타입은요, 어댑티브 스레솔드 민 해가지고, 민C는 뭐냐면 픽셀 주변의 블록 사이즈 곱하기 블록 사이즈 구역 내의 픽셀의 평균값 빼기 마지막 인자 C를 인계치로 합니다. 어댑티브 스레솔드 가우시안 C는요, 블록 곱하기 블록 크기의 구역 내의 픽셀에 우리가 봤던 이런 가우스 평균값을 적용해 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 인자를 뺍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평균을 쓴다는 거는 이 중심 부분에서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현재 검사하는 픽셀에서 가까운 픽셀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댑티브 민 스레솔드를 썼을 때는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어댑티브 가우시안 스레솔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린백 PNG라고 하는 요 크로마키 녹색 배경에서 후드티를 입고 있는 이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댑티브 스레솔드를 적용하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민 값을 0으로 줬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민 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평균 값이 이 부분이 주변에 비해 가지고 조금 어둡더라도 C 값이 오기 때문에 그 값을 빼주잖아요, 그죠? 그 값을 빼주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흰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책에서와 같이 블록의 크기는 9로 하고 그죠? 어댑티브 스레솔드 민으로 하고 C 값은 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0을 빼줬죠, 그죠?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만일 이 값을 좀 큰 값으로 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부 밝게 나와요. 만일에 15로 하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이 배경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음으로는 어댑티브 스레솔드 가우시안 스레솔드를 적용시켜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그죠? 가우시안 인계값을 줬기 때문에 중심에 가중치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필터링이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이용하면요, 이와 같은 합성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가 전경 이미지,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을 때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배경 이미지하고 전경 이미지를 합성시키는 겁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린 색상의 하이 값하고 로우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앞서 봤던 컨버트 컬러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미지 HSV 공간에서 녹색 공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40과 80 값을 줬고요. HSV 값은 각각 이와 같이 줬습니다. 그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 레인지를 통해 가지고 마스크 값을 추출하고 그죠? 그리고 마스크 값의 not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and 연산을 적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실험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다음으로는 이런 형태의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입력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만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역시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바로 잡음을 제거하면서 특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양방향 필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스레솔드를 쓸 때 어댑티브 스레솔드 가우시안 C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어보면 이와 같이 비교적 깨끗한 텍스트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오픈CV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맵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HSV 방식의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픈CV의 강력한 기능 중에서 마스킹, 필터링, 블러링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